2020년 김호중과 그 팬들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한 해를 보냈다. 물론 그 결과는 롤러코스터의 본질이 즐거운 놀이인 것처럼 해피엔딩이긴 했다. 2020년 1월 태클을 걸지 마를 부르며 등장해 미스터 트롯 예선 진을 거머쥔 그를 향해 찬사가 쏟아졌었다. 무대를 찢어 놓았다. 괴물 보컬의 출연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반갑고 놀라웠다. 저 퉁퉁한 청년이 스타킹에서 보았던 그 고딩 파바로티라고? 아이고, 벌써 저렇게 컸네? 아니 근데 그 소녀는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았고 어느 대학인가 전액 장학생으로 가고 유럽으로 유학도 갔다고 하지 않았나? 아, 왜 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나왔었잖아. 파파로티. 근데 왜 성악가가 트로트를 부르러 나왔지? 반가운 마음에 혹은 궁금한 마음에 이미 보았던 영화 파파로티를 유튜브의 바다를 떠돌던 옛 스타킹 영상을 다시 찾아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흥행을 위해 각색한 부분들이 문제였다. 그의 불행을 부풀리고 없는 조폭 얘기를 만들어냈던 것이 순수한 예고 학생 시절, 유학생 시절의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스터 트롯이란 무대를 통해 대중 인기 가수로 거듭내려고 한 바로 그 찰나에는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미스터 트롯이 절정을 향해 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옛 인연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상위권 입상이 확실한 그에게 들러붙기 시작했다. 노리는 건 하나, 돈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깨닫자마자 안티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김호중이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나갔다. 영화와 스타킹에서 깔아준 밑밥이 있으니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갈 것을 알았던 거다. 운명의 장난이란 게 그런 것일까? 그 안티들은 운 좋게도 자기들의 엉터리 얘기를 특종이라고 믿는 멍청한 기자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멍청한 기자는 안티 김호중의 아바타가 되어 쓰레기 같은 가짜 기사를 쏟아냈는데 코로나로 재택근무들을 해서였을까? 수많은 언론이 그 쓰레기 같은 가짜 뉴스를 또 그대로 복붙해 날랐다. 그렇게 김호중의 모든 악성 루머가 뉴스란 이름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퍼져나갔다. 연예계 뉴스 댓글창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지난 봄부터 여름 사이 김호중 관련 기사의 댓글에선 이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체 젊은 애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논란이 많아? 김호중 본인과 그의 팬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불행은 한꺼번에 몰아닥친다고 했던가. 하필 김호중은 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다른 탑7 멤버 6명이 모두 TV조선이 권해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건만 혼자서만 독자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되자 TV조선은 안티들의 총공세에 너덜너덜해진 김호중을 지켜주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언론의 힘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사 하나만 써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 앞에서 강호의 의리를 논한다는 게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일 뿐이란 걸 안다. 하지만 팩트체크란 언론사의 생명 같은 것이 아닐까? 지난 여름 어떤 언론사도 김호중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이제는 다 사실 무근이었거나 침소봉대된 사건으로 정리되었지만 당시에는 오로지 논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마다 김호중을 통편집하기 바빴다. 심지어는 TV조선에서 제작한 탑7 콘서트 실황방송에서조차 김호중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래도 김호중은 견뎌냈다. 그에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는 신념과 함께 자고 나면 불어나는 아리스가 있었다. 이미 미스터 트롯에서 모든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 이후 사랑의 콜센터며 전참시, 부르의 명곡,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등 숱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 또 수많은 기부 기록과 서수용 선생님에 대한 의리로 인간성까지 검증받은 그는 탄탄한 팬덤을 기반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다. 연내 입대가 확실한 상황. 그는 자서전, 팬미팅, 화보 촬영, 음반, 음원 제작 등의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해 나갔다. 생애 첫 팬미팅 우리가를 성황리에 끝냈고 수많은 음원과 음반 제작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속도로, 그러나 결과물만큼은 사골곰탕 우린 것처럼 진하고 깊은 수준의 음원과 앨범들을 제작해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는 중이다. 누구의 기획인지 팬들은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의 이런 찔끔찔끔 전략에 감사해야 하는 중이다. 군 대체 복무로 사라진 스타.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몰라 난감했던 팬들에게 새로운 음반과 음원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것. 김호중의 팬덤은 특별하다. 특별하다 못해 특이하다. 일단 공식 카페 회원수가 군 입대 후 더 불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또 그들은 공개되는 김호중의 모든 곡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시키고 있으며 정규 앨범을 하프밀리언셀러로 만들었다.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워너뮤직에서 제작해 출시한 정통 클래식 앨범 더 클래식은 그 이상의 놀라운 기록들을 써내려갈 것이 확실시된다. 불과 3개월 사이에 그것도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군백기 동안에 앨범 판매고 100만 장의 위협을 이루어낸 김호중. 그런데 김호중의 억울한 사연들은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사실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식 사과를 해야 할 매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일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팩트체크가 어려웠던 탓일 거라고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밖에. 다만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었던 그 멍청이 기자에게 모회사 이니셜을 빌려주었던 거대 방송사가 사과의 뜻으로 김호중과 소속사에게 준 큰 선물을 우리는 이미 달콤하게 즐기고 누려왔다. SBS 플러스의 김호중의 파트너 아무도 모르게. 이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크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전곡이 엄청난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이스텔라와 함께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는 유튜브 조회수 150만 회를 훌쩍 넘겼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김호중 음악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증명해냈다는 사실이다. 김호중은 성악가도 아니고 트롯 가수도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것,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정의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 2020년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 총정리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